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강이고요. 인적자원 관리 중에서 모집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은 우리 선발과 모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선발에 대한 도구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의 도구의 합리적 조건 해가지고 1급에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아마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뢰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도구가 선발 대상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안정적이고 일괄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 기준을 얻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뢰성 안에는 시험 재시험법과 대체 양식법, 양분법이 있다.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 중에서 신뢰성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섞습니다.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보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떤 법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재시험법은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인에게 뭐라고? 그냥 이렇게 볼까요? 동일인에게 서로 다른 시기 하는 거다. 동일인에게 서로 다른 시기 하는 게 시험 재시험법이고요. 시험 내용의 결과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측정해 보는 거를 갖다가 시험 재시험법. 그럼 복수 양식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대체 형식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여기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인에게 유사 형태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 상관관계를 보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체 형식법 또는 복수 양식법이라고 부른다. 자, 양분법은 반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양분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내용이나 문제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검사하고 비교하는 거가 되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양분법 또는 반분법이라 부른다. 자, 신뢰성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을 보시면 시험이 당초에 측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되겠죠.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개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 관련 타당도, 내용 관련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요. 기준 관련 타당도에 대해서는 또 얘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동시 타당성과 예측 타당성으로 나뉘게 되고요. 동시 타당성은 현직 근로자에게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해서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걸 동시 타당성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예측 타당성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시험 성적과 뭐를 비교한다? 입사 후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예측 타당성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 타당성은요, 말 그대로 요구하는 내용을 선발 도구가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논리적 판단하는 거, 즉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와 잘 연계가 되어 있는가, 내용 타당성이죠. 자, 구성 타당성은 말 그대로 이론적 구성과 가정에 대한 얘기다. 가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교과서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요약지도 제가 드린 요약지 옆에 공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에다가 적어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를 따로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고 효용성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효용성은 뭐냐면 효용성이라고 볼까요? 효용성이라고 제가 놓겠습니다.
비용보다 효익이 크고 장기적 공헌이 가능한 사원인지 판단한다. 즉 효용성이 높으면 평가 도구의 성적이 미래 성과의 예측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수 선발이 가능해진다 이 얘기고요. 형평성은 말 그대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별표 3개 해놓고요.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 2급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선발을 하는데 선발에 대한 도구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선발을 하는데 어떤 선발을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모집에서 이제 면접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집에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전 차수에서 모집으로 정리해가지고 면접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놨잖아요. 지금 내부 채용, 외부 채용으로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위에 있는 신뢰성, 타당성, 효용성, 형평성을 가지고 뽑았다 이거죠. 사람을. 그리고 나서 선발 도구를 위에서 신뢰성에서 봤던 도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 도구를 찾아보기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 이 선발에는요 여러분들 선발은 위에서 모집에서 정확하게 중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예비 면접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서 검토하고요. 선발 시험 보겠죠. 선발 면접 보고요. 신원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검사하고 채용하는 일련의 절차가 있다. 거의 비슷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이에 여러분들 인적성 기억하시나요? 인적성 검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NCS 검사라고 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또는 흥미 검사, 그 다음에 적성 검사, NCS 검사 등등등 여러 가지를 선발 시험에서 평가를 또 한다. 어떤 분들이 IQ 검사도 얘기하는데 IQ는 단순한 지능을 찾기 위한 검사고요. 성격이나 인성 검사는 지원자의 성격, 요즘에 이게 좀 중요시되어 있죠. 성격을 갖다 검사하는 거. 흥미 검사는 관심 분야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성 검사는 그저 인성과 적성 검사 옛날에 했었죠. 적성 검사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맞는가, 적합한가를 보는 거고요. 성취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원자의 일반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 요즘엔 이게 NCS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무 능력 검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발을 도구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자, 구조적 면접, 비구조적 면접,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 전부 다 괄호치고 별표 3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면접 보고요. 지원서 검토를 하고 선발 시험을 본 다음에 선발 면접을 하게 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적 면접은 뭐냐? 구조화된 면접, 지시적 면접, 정형적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미리 질문이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쭉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배경, 지식, 태도, 동기 등에 대해 자세한 질문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특별한 면접에 대한 교육 훈련 없이 이미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노하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하지만 비구조화된 면접은 틀리죠. 미리 준비해야 될 질문지 없이 지원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며 독특한 점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그죠?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구조화된 면접, 비지시적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준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준구조화된 면접은 이 두 개의 절충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스트레스 면접, 패널 면접이 있는데요. 집단 면접은 말 그대로 각 집단별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포인트는 토론입니다.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 과정에서 평가하는 걸 우리가 집단 면접. 패널 면접은 말 그대로 위원회 면접이라 부릅니다. 여기 포인트는 뭐냐?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을 상대로 면접을 하는데요. 보통은 아주 깊게 팝니다. 그래서 뭘 뽑을 때? 그렇죠.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뽑을 때.
일반적인 채용이 아니라 좀 더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다뤄야 되는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뽑을 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별 면접은 1대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접이고요. 스트레스 면접은 말 그대로 피면접자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는 거죠. 긴장이나 좌절 상태에서 그 사람이 대처 방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류가 통과됐다는 거는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저 기준치를 이미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 네가 이렇게 못했어를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박, 혼내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가 인내도를 평가하는 면접이다. 그래서 대인적인 압박감이 많은 직장 환경 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스트레스 면접을 좀 되게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꼭 필기를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항상 떨어져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고요. 말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면접도 혹시라도 주변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면 컨설팅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서류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았다면 최근에는 서류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선발 오류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별표를 쳤고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는 선발했어야 하는 인원을 놓치게 됐을 때 생기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림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성과가 높으냐, 성과가 높으냐, 낮으냐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이 높으냐, 낮으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바른 인재 채용. 그 다음에 적합한 인재의 탈락. 아마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돼요. 미흡한 인재의 탈락. 우측에는 미흡한 인재의 선별. 이게 여러분들 품질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물류나 생산을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1종으로 2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유의 수준 알파, 1-베타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종으로는 선발했어야 하는 인원을 놓치게 되는 오류, 그 다음에 2종으로는 선발하지 말아야 하는 인원을 뽑는 오류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별표 치고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디서 왔다? 그쵸, 품질에서 넘어온 거다. 자, 그 다음에 배치 쪽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배치는요 원래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고가의 배치 원칙에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적정 배치라는 건 적당한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사람을 장소에 일치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선발을 했어요. 모집을 했고 선발을 했어요. 그럼 채용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갖다가 각각의 부서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잘못 넣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적응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이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4가지 원칙이 있다. 별표 3개. 적재적소의 원칙.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해라. 능력주의 원칙. 종업원의 능력, 즉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기준으로 일정한 직무나 직위에 적당하게 배치해라.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재 육성의 원칙. 그렇죠.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도록 해라. 사람을 키워라. HR이죠. 균형주의 원칙.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기획부나 인사팀에 우수한 인재가 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뽑으면 인사팀에서 뽑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인사나 기획,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행정서류를 꾸미는 곳에 많이 넣었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균형주의 원칙. 골고루 편중되지 않도록 요즘에는 균형적으로 배치를 시켜라 얘기입니다. 요 4가지 객관식이 상당히 자주 나오겠죠. 자,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7강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8강 들어가서는 인적 자원 개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